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 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 TV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 제2부 해설을 이중훈 박사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할 때 드릴 베이비 드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드릴이라는 게 판에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베이비라는 말은 그냥 그 미국 사람들 저 속어로 쓴 것 같아요. 네. 파고 파자. In American oil, in American soil. 미국 땅에 있는 모든 석유를 다 파내자. 그렇게 얘기하죠. 미국은 세계에서 석유도 제일 많은 나라인데 맞아요. 왜 이거 안 했냐 말이지. 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국가로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석유가 미국 전기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석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석유를 파게 되면은 그 전기값이 확 내려가고 네. 공장은 다 전기로 돌리잖아요. 예. 그 공장의 물건 원가가 쭉 내려갑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중국제랑 네. 심지어는 그 트럼프 일기 때 네. 연필을 미국에서 만드는데 연필. 네. 그 연필은 뭐 그 아주 꼭 미국에서 안 만들어도 되는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공장에서 연필을 만들어도 될 정도로 수지타산이 맞을 정도가 됐던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다시 미국을 제조업의 국가로 만들겠다. 그러고서 그 바이든 때는 너무 이렇게 또 환경을 강조하는 거예요. 차도 전기차만 사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 그린 뉴 딜이라고 그럽니다. 그린 뉴딜.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냐? 네. 이건 자본주의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이상한 거 아니냐? 네. 이런 논리를 피면서 네. 그래서 그린 뉴 딜을 폐지하고 뭐 몇 년까지는 전기차 외에는 만들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바이든 바이든 때는 뭐 네. 미국 모든 회사는 몇 년까지 전기차만 만들라. 예.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 다 폐기. 예. 국민들은 원하는 자동차를 사십시오. 네.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친한 친구가 일론 머스크 전기자동차 네. 회사인데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원하는 걸 사시면 된단 말이야.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겠다. 네. 미국의 자동차 공업도 재건하겠다. 제가 지금 미국이 석유가 얼마나 많은지 셰일 유종들. 예. 그 쉐일이라는 석유가 그 2014년부터 이제 쉐일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예. 저거가 있는 줄은 옛날부터 알았어요. 지질학자들이. 예. 근데 그게 땅에서 한 3,000m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서 3,000m를 파고 들어가서 네. 거기 큰 바위층이 있는데 네. 이 바위층이 그러니까 진짜 바위처럼 단단하지는 않다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파이프를 꽂은 다음에 예. 이걸 90도로 꺾어서 쭉 갑니다 또. 네. 그리고 파이프 끝에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위에서 있는 힘 다해서 압력을 가하면은 그 바위를 쉐일이라고 그럽니다. 쉐일. 바위가 쉐일이. 바위 이름이 쉐일이에요. 네.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 혈암, 예. 뭐 이파남,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밑에 이제 이렇게 바위층이 있는데 예. 그거를 파이프가 뚫고 들어서 또 90도로 가서 예. 구멍을 압력을 가면 막 압력 때문에 바위가 흐물흐물해지면서 네. 가스 뭐 이런 것들이 고여요. 네. 그걸 또 인임에서 빨아올리는 겁니다. 그 기술을 프래킹이라고 그러는데 프래킹 기술이 이제 개발된 지 얼마 안 돼요. 네. 그런데 그 프래킹 기술이 개발되고 그 네. 개발됐다는 것도 그냥 기술만 개발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퍼올리는 값이 사우디에서 사오는 것보다 비싸냐 싸냐? 예. 싸거나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왜 안 파? 근데 저기 지금 빨간색이 전부 다 쉐일이에요. 네. 빨간색이 다 쉐일인데 네. 저게 뭐 학자들 얘기로는 뭐 몇억 년 전에 바다에 있던 곳이라고 다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텍사스에 보면 바넷이라는 쉐일이 있죠. 네. 그 밑에 이글포드가 있고 그러네요. 저쪽 그 맨 위쪽 캐나다 쪽에 보면 백켄 쉐일이라고 있죠. 네. 그리고 이쪽 맨 이쪽에 보면 그 마르실리우스라고 그래갖고 요게 바로 그 펜실베니아입니다. 그러네요. 네. 4년 전에 펜실베니아가 저것 때문에 돈을 왕창 벌었는데 예. 바이든이 저걸 못하게 해가지고 쭉 줄었습니다. 네. 그럼 펜실베니아는 당연히 트럼프 찍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것만 가지고도. 저것만 가지고. 예. 그거를 우리나라 언론들이 저걸 분석을 못한 겁니다. 펜실베니아를 맞아요.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데. 스윙 스테이트 그렇죠. 가장 중요한 펜실베니아에서 저기 그 노스다코다는 뭐 주가 사람이 많진 않은데 예. 백켄 쉐일이 우리나라 땅에 거의 한 3분의 2쯤 남한 땅에 한 3분의 2쯤 되는 쉐일이에요. 예. 백켄이라는 거가. 네. 저기서 석유가 나와가지고 노스다코다는 경제 성장률이 9% 10% 그렇습니다. 예. 저건 거의 중국 수준이에요. 네.
저기서 석유가 다 나오면 얼마나 많은지를 미국 학자들이 계산했는데 미국은 다른 저 퓨얼링 프리덤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제 그냥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아, 예. 다른 어느 나라보다 훨씬 많은 양의 개발 가능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러시아, 중국 그 외 모든 오펙 국가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저게 이게 확 잘못 쓴 거 아닌가 좀 의심이 들어가지고 네. 한 너댓 시간을 말을 내가 스스로 증명해 보려고 네. 인터넷 자료를 다 뒤졌는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놀랐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은 파지도 않고 그냥 세이브 해놓고 있었던 거죠. 그 조셉 S. 나이라는 저 사람은 민주당 계열의 끝내주는 국제정치학자인데 예. 저 사람이 오래전에 한 말이에요. 미국은 200년 쓸 석유와 100년 쓸 수 있는 천연가스를 확보하고 있다. 예. 저 말 나오고서 얼마 있다가 예. 로키 산맥 부근에서 또 발견이 됐는데 그렇군요. 그거가 2조 배럴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이야. 그 2조 배럴은 지금 미국식으로 쓰면은 300년 쓸 양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5, 600년 쓸 석유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왜 놔두느냐? 이걸 왜? 근데 저 사람들은 환경 3,000m를 뚫고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환경 문제다 지진 난다 그랬는데 뭐 지진 나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고 또 이쪽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 바로 트럼프는 그것을 파냄으로써 다시 미국이 에너지 독립을 하고 에너지 수출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공장의 전기값이 내려가니까 미국은 또 제조업 국가로 변신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동안 선거 때 그 러스트벨트 문제 같은 것도 저걸로 다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참 나는 저 통계를 보고서 한 너무 좀 의아해서 2016년에 나온 책인데 일부러 저거를 내가 스스로 증명하느라고 몇 시간 동안 헤맨 기억이 납니다. 선각자군요. 러스트벨트가 이제 다시 이제 번쩍번쩍하는 공장 벨트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를 당선시킨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도 그랬고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랑 연결시키면은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 전번 4년 동안에 1배럴당 53달러 정도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때는 1배럴당 80달러 정도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하루에 그 이제 석유 사오는 양이 우리나라가 몇 년 동안 그대로예요. 별로 늘지도 줄지도 않습니다. 바이든 시절에 1년 동안 석유 사온 거하고 트럼프 시절에 또 1년 동안 석유 사온 거하고 양은 같은데 바이든 같은 양을 사오는 거예요. 중동에 가서. 바이든 시절, 트럼프 시절에 1년에 50조 원씩 값이 덜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싸게 사왔지. 그러니까 똑같은 석유를 사왔는데 트럼프 시절에 우리가 50조 원씩 기름값이 덜 들어갔다. 대략 연 50조. 그러네요. 달러로 하면 383억 달러. 5,200만 달러. 그러니까 50조 원씩 1년에 돈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은 똑같은데. 혹시 우리 그 기억나세요? 트럼프 때 휘발유값 얼마인지? 1리터당 기억 잘 안 나시죠? 기억은 잘 안 나죠. 한국 사람 생각 잘 안 하는데 트럼프 때 최하 1,2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리터당. 바이든 때 최고 2,400원까지 갔습니다. 더블이군요. 지금 평균 한 1,700원 되잖아요. 서울 기름값. 트럼프 때는 한 1,400원 정도, 1,300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한 번 넣을 때마다 우리도 몇만 원씩 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 기름 넣어보세요. 우리 개인. 그거가 대한민국 전체로 50조가 덜 들어갔다. 세이브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트럼프가 뭐 방위비 좀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 비용 좀 올려달라는데 그거 다 줘도 그렇습니다. 기름값으로 남는 거가 훨씬 많아요. 그렇군요. 우리가 그런 거를 다 종합해서 평가를 우리가 이게 크게 볼 줄 알았는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 계산해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 체계를 바꾸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유무역 국가인데 원래 자유무역에 다른 나라가 반칙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불리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트럼프는. 그리고 이제 중국을 뭐 오바마라든가 클린턴이 중국을 이제 최혜국 대우도 해주고 국제 자유무역 구조에
중국을 공식 초청을 해가지고 예. 중국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정말 플레이그라운드를 확보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신사의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네. 거기 전부 다 이제 운동화 신고 뛰는데 중국은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뛰더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얘기로 네. 너는 반칙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국제 무역 체계를 다시 정식으로 돌려야 돼. 그러니까 트럼프가 매일 그랬습니다. 나는 자유무역주의자다. 네. 그렇지만 거기는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반칙왕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무역을 하느냐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 체계를 개선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돈을 뜯어서 다 부자가 되었다. 예. 나는 저들로부터 돈을 뜯겠다. 관세를 받겠다. 관세를 받겠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돈을 뜯어서 부자가 된 나라들로부터 관세를 받아서 미국 국민을 다시 부자로 만들겠다. 네.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아메리칸 드림을 회복시키겠다. 그러네요. 뭐 아메리칸 드림 우리가 이제 인터넷 들어서 찾으면 저런 그림 나와요. 아, 예. 그냥 단란한 가족, 부유한 가족, 네. 풍요한 가족. 네. 뭐 이렇게 저게 뭐 억만장자가 아니더라도 네. 미국 가면 다 웬만큼 그 기본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집도 큰 집에서 살 수 있고 네. 이런 걸 미국의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정부를 바꿔내야 된다. 아, 예. 그 DOG가 그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에피션스 효율성의 효율성 부. 그러니까 효율 정부 효율부. 효율부죠. 저기 장관이 일론 머스크잖아요. 아, 예, 그래요. 예, 이번에 신임. 그리고 언론 자유. 예. 그 철폐,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거 다 철폐.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돼. 네. 그리고 정부의 검열 철폐. 네. 저거 이제 다 되면은 뭐 좀 정부에 듣기 싫은 말 했다고 못 보게 하거나 예. 뭐 이런 거 다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 예. 그거 다 그리고 연방 정부가 언론 제약하는 건 다 반헌법적인 일인데 그런 거 다 철폐하겠다고. 저게 미국 헌법의 1조가 수정헌법 1조가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이죠. 언론과 표현의 자유, 종교 집회 결사에 반하는 어떠한 법률도 의회는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아주 헌법 1조에 모순하는 권력자가 싫어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그렇습니다. 자유죠. 그렇습니다. 그러고도 잡혀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맞습니다. 네. 이거를 지금 이거 민주주의를 지금 다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에 얘기했듯이 오늘은 미국이 해방되는 날입니다. 아, 그래서 거기서 다 연결되잖아요, 그죠? 이제 또 유레카가 외쳐지네요. 맞습니다. 그 소리였구나 하고. 그 소리였구나. 박사님 분석을 하니까 그게 팍팍 들어오는데 우리가 처음에 들을 때는 무슨 뜻이지? 왜 저 말을 하지? 이렇게 갸우뚱했는데 그렇군요. 네. 이게 뭐 정치 얘기. 네.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수입, 그러니까 너무 불균형하다. 예. 왜 중국은 그냥 미국에다 딜이 팔아먹고 예. 미국은 별로. 근데 저게 사실은 강대국은 예. 최강대국은 수입이 많은 나라가 초강대국입니다. 그렇군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예.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하니까 미국 달러가 전 세계로 나가서 네. 그래서 미국이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중국 돈이 바깥으로 나갈 일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팔아먹기만 하니까. 네. 그러니까 달러가 자기 나라로 오는 건 있지만은. 예. 근데 중국 돈이 전 세계로 나가야지 중국이 결국은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는데. 그 화폐 위력을 그렇죠. 할수 있는 종주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경제학 공부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진짜 챔피언 국가는 적자를 내야 된대요. 또 그런 경제 논리가 있군요. 네. 적자를 내야지 챔피언십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가난했을 때는 수출 그랬잖아요. 예. 부자가 되면 수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가 못 만드는 좋은 거를 외국에서 사다 쓰는 거. 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제일 행복한 겁니다. 예. 뭐냐면 독일제 자동차가 독일보다 미국이 싸요. 그래요? 그리고 일제 자동차도 미국에서 사는 게 더 쌉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일제를 독일, 일본보다 싸게 사 쓰는 거예요. 향유하는 거죠. 소비를 향유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 국민이 세계에서 최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날 네. 서울 시내에 그냥 일제차가 그냥 드글드글한 날이 그때 우리가 괜찮은 날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강대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부유국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것만 쓰는 거는 옛날에 별로 부자가 아닐 때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거는 다 팔고 예. 나쁜 건 우리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반대가 되죠. 지금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네. 저것도 근데 이제 트럼프는 국가주의자다 보니까 예. 이런 거 안 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예.
저거 더 리얼 앤토니 파우치라는 저 책이 예.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그러네. 문제가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로버트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가 저 책을 썼는데 예.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저 책이. 아, 그래요? 예. 근데 저거 보면은 그동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했잖아요. 네, 네. 이 사람은 안토니 파우치를 형사법, 인류의 행복을 망친 사람으로 고발하겠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 예.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미국 보건부 장관이 된 거거든요. 네. WHO에서 탈퇴한 그 행정명령 아, 다 저거랑 다 저 책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우한 커버업, 우한에서 일어난 일을 전부 다 쉬쉬거리고 숨겼다. 예. 저것도 로버트 케네디가 썼는데 예. 그 사람이 지금 미국 보건부 장관이다. 아, 그렇군요. 당연히 WHO에서 탈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탈퇴. 이제 또 그 부분도 이제 해서 그렇죠. 행정령 첫날 트럼프가 한 게 WHO 세계보건기 탈퇴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 책에 근거하고 저런 책을 썼던 사람이 미국 보건부 장관이 되었다는. 그리고 저 사람의 아버지가 대통령에 나왔다가 경선하다가 암살당했잖아요. 그렇죠. 예. 저 사람의 삼촌은 존 F 케네디 예. 대통령 재임 중에 암살당하고. 예. 그래서 저 사람을 혹시 미국의 CIA 국장으로 임명하는 거 아닌가라는 설까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마틴 루터킹 목사 암살 사건 네. 이런 것들을 전부 자료를 다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아, 그렇군요. 예, 오늘부로 미국에는 두 가지 성이라는 게 예. 여자와 남자 둘밖에 이제는 없습니다. 워키즘. 네. There are only two genders. 예. 성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Male and 남자와 여자. 예, 맨 피밀. 저게 그 대통령 취임사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야. 코비드 백신을 거부했다고 쫓겨난 군인들이 많습니다. 그 군인들 다 다시 데려오고 그동안 주지 못했던 월급도 다 줄 겁니다. 이야. 그거가 이제 또 행정명령으로 갔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마치 2017년처럼 네. 우리는 다시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최강의 군사력을 건설할 겁니다. 참 자신만만하고 참 멋있어요. 그리고 우리 미국군은 our armed forces 우리나라 군대는 오로지 적을 무찌르는 일 이외에는 모든 일로부터 자유로워질 겁니다. 네. 오로지 적을 격파하는 일 그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렇죠. 국민의 본분이 그건데. 그렇죠. 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이거 헷갈리게 하지 말고 오로지 적을 어떻게 격파할 것인가. 그 사람이 이번에 국방장관이 된 겁니다. 저런 내용의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중요한 게 나오는데 우리는 전투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전투에서 승리해야지 전쟁이 이기는 거니까 그렇죠. 전쟁 자체를 끝낼 것입니다. 지금 있는 전쟁을 끝을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예 전쟁을 안 일으키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투에서 이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끝낼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예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국제정책 기본이죠. 평화제. 멋있어요. 그래서 나의 자랑스러운 업적은 평화를 만든 사람, 피스메이커로 나는 역사에 남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유니파이어, 모든 사람들이 그 화합을 이룬, 통합을 이룬 사람으로 남는 것이 나의 그 역사적 사명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재밌는 거는 지금 저기 그 그린랜드 섬 아니에요. 누가 그린랜드를 마르아 이글루. 말라고 저기 그 에스키모들 사니까 이글루 얼음집. 근데 마르아 라고를 마르아 이글루로 그러니까 트럼프의 집. 트럼프 집 이름을 여기다가 인용을 해. 이렇게 그것도 좀 재치 있네요. 그리고 요번에 그 취임사에서 걸프 오브 멕시코를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바꾸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재밌네. 저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트럼프가 또라이고 제국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라고 그러면 우리 얼마나 화나니?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거는 아무렇지 않고 우리가 화내는 건 괜찮고 트럼프가 저거를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바꾸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되죠. 그죠? 그렇죠. 저게 말이 안 되면 우리가 일본이 일본해라고 그랬을 때도 뭐 그래 너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뭐 보통 혈압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 뭐냐면은 그 멕시코, 그러니까 걸프 오브 아메리카가
걸프 오브 멕시코가 이렇게 큰 만인데 네. 플로리다서부터 저쪽 텍사스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데 네. 그 앞에서 석유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해저에. 해저에. 아, 그런데 그렇군요. 바이든이 명령 내린 거가 걸프 오브 멕시코에서 석유를 캘 수 없다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예. 트럼프가 그러면 이름을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바꿔서 캐겠다 그런 겁니다. 야, 멋지네요. 아메리카만에서 캘 거니까 뭐라고 그러지 마 하고서 이야. 참 그 총기 있는 이름을 거냐. 바꾼다. 야. 그러니까 이름 바꾸는 거 그냥 무슨 그 양아치 깡패가 아니라 IQ로 봐도 트럼프가 더 높을 것 같은데. 그런 저런 총기를 캐치로. 부린 거예요. 네. 걸프 오브 멕시코에서 팔지 말라며. 네. 우리 걸프 오브 아메리카에서 팔게 하고서. 그리고 거기에 나온 거가 이제 미국을 크게 만든 네. 미국을 위대하고 큰 나라로 만드는데 네. 거기에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예. 화성에 가겠다. 예, 화성에. 화성에다 미국을 꽂겠다. 꽂겠다. 야. 저 말은 일론 머스크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인공위성이 네. 그 옛날에 미국 인공위성 중에서 제일 큰 거가 달에 갔던 인공위성입니다. 네, 아폴로 11호. 아폴로 11호를 꼭대기에 달고 네. 그 세턴 5를 네. 쐈는데 이놈이 달까지 그냥 한 번에 간 거거든요. 아, 예. 이 미는 힘으로. 그리고 예. 올라가서 걔는 떨어지고 요거만 간 거죠. 예.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만든 거가 이거의 3배 정도의 출력이 나온답니다. 출력이 엄청 우리 그 휴스턴 가면은 예. 그 달에 갔을 때 그 추진 로켓 그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모양이 있습니다. 똑같은 예, 게 예. 똑같은 거로 만들어 놓은 거가 그 어마어마한 거보다 3배 출력을 가지고 있는 이야. 화성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계획으로는 작년 1월 달에 네. 8년 이내에 화성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저기 팔다 하면은 2032년쯤이면은 화성에 사람이 도착하겠다라는 네. 얘기인데 지금 근데 저거는 감히 누구도 도전을 못하죠. 네. 뭐 달까지는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는데 갔죠. 예. 화성은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예. 미국은 화성 가고 저게 이제 민간 산업이 예. 그 지금 미국에 예. 공부하다 보면은 미국의 그 여러 가지 조직 중에서 제일 엉터리 조직 중에 하나를 나사로 칩니다. 나사. 우린 나사는 항공우주. 예. 항공우주국. 예. 그게 쓰는 돈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다는 거예요. 결국.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그보다 돈을 훨씬 덜 쓰면서도 로켓도 훨씬 자주 쏘고 또 예. 좋은 거 쏘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돼가지고 그래서 쓴 거 다시 쓰고 그렇죠. 날라갔던 그렇죠. 로켓 해수에서 쓰고. 그래서 그 공기업이 사기업보다 못하다의 대표적인 사례로 예. 저 두 개를 비교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라는 우주 회사하고 네. 미국의 항공우주국. 예. 지금 미국의 항공우주국은 뭐 중국이나 러시아보다도 못한데 일론 머스크 때문에 미국이 우주 개발에서 앞서고 있는 거예요. 아, 사기업으로. 그렇죠. 사기업이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바로 이런 것들도 이제 트럼프는 뭐 완전히 그 공화주의자, 예. 자유주의자 이라고 공기업보다는 사기업이 더 중요해. 네. 그리고 이제 레이건 대통령도 그랬죠. 정부는 클수록 나쁩니다. 그래요. 정부는 예. 작을수록 좋습니다. 예, 작은 정부, 효율성. 효율 정부가 제일 좋다는. 예, 네. 예. 이제 거의 뭐 미국은 지구 최강의 위대한 가장 존경받는 나라의 위상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네. 저기 보면 진짜 그 미국의 그게 나와요. The greatest, 예, most powerful, 네. most respected nation on earth. 이야. 저게 뭐 참 inspiring the O라는 거는 나쁜 말로 하면은 다른 나라가 겁먹어서 아주 꼼짝도 못하는 게 예, O예요. 예. 근데 이제 뭐 좋은 말로 하면 그냥 위험이죠. 네. 위험이 그리고 admiration, 존경. 존경. 전 세계로부터 그 위험과 존경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네요. 저걸 이제 또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저건 완전 제국주의 깡패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네. 오우가. 그리고 파나마 운하는 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그 나라 이름이 몇 개 안 나오는데 걸프 오브 멕시코는 사실은 나라 이름은 아니에요. 멕시코지만은 만 이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걸프 오브 멕시코를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바꾸겠다. 예. 이 취임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파나마 운하. 파나마 운하. 우리는 그 운하를 파나마에게 주었습니다. 네. 카터 때 1달러만 받았습니다. 이건 너 가져 그러고 1달러를 받은 거예요. 예. 파나마 운하를
그런데 지금 중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목상 1달러 주고 한 건데. 그러니까 파나마한테 예. 이거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그래도 한참 썼는데 예. 얘 너 줄 테니까 네가 이제 잘 운영해. 예. 그래서 파나마 운하를 그런데 중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찾아올 겁니다. 네. 영어 한번 보세요. 영어 한번 읽어보세요. 예. And overall 해갖고 예. China is operating a Panama Canal, and we didn't give it to China. We give it to Panama, and we're taking it back. 그러네요. Taking it back. 이거는 이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예. 트럼프의 이 연설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4학년 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때 그 힐러리 거는 최소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알아들을 수 있다.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쉽고 박력 있어요. 그리고 임팩트가 커요. 트럼프 말은 그 말 문장마다 저는 이제 영문학적인 차원인데 임팩트가 굉장히 커요. 내용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저걸 뭐 누구든지 그래서 파나마를 다시 파나마를 왜 네가 다시 갖고 오겠다고 그러는 거를 저렇게 문장 두 줄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멋지게 하잖아요. 그 힐러리나 그 변호사들 얘기하는 그 클린턴이나 이런 데는 말을 이렇게 비틀어서 막 빠져나가는 이런 거는 그 문장에 인정을 하겠는데 임팩트 있게 말하는 건 정말 그렇죠. 역시 저 옛날에 우리 누가 죽은 그 케네디 얘기도 참 쉽고 멋있게 하고요. 쉽고 임팩트 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알아듣고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나마 캐널을 파나마 운하를 중국한테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는 파나마한테 줬는데 지금 중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져올 겁니다. 저걸요. 문장으로 보면 문장 거의 1형식, 2형식, 3형식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어렵게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지난 크리스마스 때 네. 트럼프가 이 X에다 글을 올렸는데 네. 메리 크리스마스 파나마 국민 여러분. 예. 그리고 파나마에서 근무하는 중국군 여러분도 썼습니다. 예. 그건 왜 또 중국군이 파나마에 와 있다 이거예요. 중국 군인들이. 예. 니네가 거기 왜 와 있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군대를 사용해서라도 뺏을 겁니까? 그랬더니 맞죠. 군대를 사용해서라도. 그렇죠. 왜 파나마가 군대 보냈으니까. 중국 군대가 가 있으니까. 뭐 중국은 아니라고 부인하겠지만은 하여간 크리스마스에 그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파나마에 계시는 중국군 여러분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비꼬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찾아와야 되고 그러니까 파나마 뒤에도 중국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트럼프의 모든 외교 정책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린랜드도 가만 놔두면 중국이 가져갈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생각으로. 그래서 미국은 사상 여기서도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My message to America today. 미국 시민들을 향한 나의 오늘의 메시지는 미국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그 용감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한 얘기는 서구 문명의 수호자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유럽이 이슬람 문명으로 덮이는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갑자기 왜 미국은 네이션 스테이트인데 시빌리제이션이 나와? 그러네요. 왜 문명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 전체를 이제 바꿔놓겠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History greatest civilization. History's greatest civilization을 위해서 미국 사람은 다시 용감해져야 되고 또 그러니까 저런 연설 듣는 국민들이 막 어깨 으쓱하고 막 힘이 팍. 야, 트럼프가 군사학교 출신이라는 건 아는데 정말 이렇게 그리고 어제도 취임식에서 경례를 거수 경례를 진짜 잘하죠. 우리 손 모양만 봐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처럼 격려하는 사람이죠. 군인 정신이 딱 들어가 있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인데 미국을 넓히겠다는 얘기입니다. 난 저거 보고서 이게 귀에다 꽂고 들으면서 이게
테오도어 루즈벨트 때의 미국이 생각난다라는 네.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 그때 미국이 강대국이 됐음을 세계에 알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테오도어 루즈벨트가 군함을 엄청난 걸 만드는데 네. 그 군함 이름이 Great White Fle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reat White Fleet. 그러니까 대백색 함대. 아, 예. 왜냐하면 그 배에다가 전부 흰색 페인트에다 흰색을 칠한 거예요. 아, Great White Fleet. 플리트는 이제 함대라는 함대죠. 뜻이고. 예. 그러니까 백색 함대, 큰 대자에다 백색 함대. 이게 군함 색깔에다 흰색으로 예. 칠해가지고. 아, 예. 그러니까 그놈들이 몇십 척이 줄 서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네. 우리 이만큼 강해하는. 네. 그때부터 미국이 이제 글로벌 파워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미국을 이제 growing nation. 네. 지금 정체돼서 이제 이게 미국의 완성이 아니라 예. 미국은 점점 더 커지는 미국이야. 예. growing nation이라는 걸 썼습니다. 예. 그래서 돈도 늘리고 웰스. 예. 그리고 expand our territory 영토도 늘리고 예. build our cities 도시도 더 만들고 그리고 beautiful horizons 아름다운 새 지평선 너머에 지평선 너머에. 미국의 깃발을 갖다 꽂을 것입니다. 멋있네요. 예. 영토 확장을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뉴질랜드 그 그린랜드 나오고 다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화성에 미국의 우주인이 도달하게 만들 거다. Launching American astronaut to plant the stars and the strips. 그저 성조기 stars and strips on the planet Mars. 그러니까 화성에다가 예. 성조기를 갖다 꽂고 꽂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하는 우주선을 우주인을 화성에 도착시킨. 그러면서 도달하게. 이제 미국 사람들 그 동안에 그냥 좀 주눅들어 있었는데 네. 미국은 탐험가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탐험가족 속성이 있고 빌더, 예.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이노베이터, 참 개혁주. 혁신적으로 개혁하는 사람들이고 앙트레프레너, 기업가들이고 앤드 파이어니어, 맨 앞장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스피릿 오브 프란티어, 미국이 프란티어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큰 겁니다. 미국의 경계선이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미국 경계선이 이제 섰단 말이죠. 그 프란티어 정신이 없어졌는데 그걸 다시 이제 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박사님은 어학이 아주 탁월하시네. 저건 불어 같은데 그 기업가라는. 앙트레프레너. 이거 원래 불어에서 나온 거죠. 근데 그렇게 쉽게 이렇게 탁 나오네. 혀가 좀 달라지는데 영하고는. 그러니까 미국의 장사꾼이 나라입니다. 네. 근데 미국은 모든 거 다 딜러라고 그러잖아요. 네. 자동차 파는 것도 딜러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예. 모든 뭐 물건 파는 사람을 딜러라고 그러는데 딜러가 이제 또 우리 도박장에서 이거 돌려주는 사람들 딜러입니다. 그렇죠. 그 딜이라는 말을 무지하게 많이 쓰는데 그게 전부 그 장사하는 그러니까 미국은 초등학교 애들한테 그 장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주식 투자법도 가르쳐 주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불가능이란 건 없습니다. 이야. 자기가 대통령이 다시 됐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다시 대통령이 된 것은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거다. 증명한 거다. 누구도 트럼프는 끝났다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47대 또 왔다. 와서 44대. 돌아옴으로써 이 세상에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그 국회 난동한 것도 물론 내가 시킨 건 아니지만 나 때 내가 복권시켰는데 그럼 얼마나 멋져요. 정치가로서.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온다는 거는 impossible 불가능이라고 얘기했는데 보란 말이야. 내가 다시 왔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 바이든을 또 한껏 또 비난을 합니다. 과거 정권 때 참 미국은 너무나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욱 위대한 미국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주는 거죠. Greater than ever before. 어느 때보다도 미국은 더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저 얘기 보니까 트럼프가 선거운동할 때 Kamala, you are fired. Get out. 그거를 저기서 캐말라가 옆에서 저기 취임식할 때 저런 얘기 할 때 제가 캐말라 표정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이야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정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그 양키들이 되게 낙관적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 때도 이거 농담하고. 이제 맨 마지막 문장. 오늘부터 미국은 자유 독립 주권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용감하게 자랑스럽게 서 있을 것입니다. 미국 사람이 이제 스탠드 톨 뭐 이런 거가 이제 당당하게 서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감한 꿈을 꿀 것이며 예. 꿈도 이제 과감한 거죠. 예. 누구도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네. 한껏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 좋잖아요. 야, 그렇죠. 우리는 전부 대한의 남아들이야. 그러면 건아들이야. 얼마나 기분이 예. 뿌듯해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죠. 미래는 우리 것입니다. 우리의 황금 시대가 방금 시작되었습니다. 야, our golden age had just begun. 나 이제 이거는 바로 예. 과거형 써가지고. 야, 이건 누가 물론 이제 미국은 이거 써주는 사람이 있고. 예. 근데 미국 대통령은 그걸 다 죽으면서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해도 되는데. 자기 용어로 또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 내가 이거 하다 보니까 예. 하나를 뺐는데 예. 거기서 교육에 관한 거가 나오는데 미국 네. 교육이 망가졌는데 네. 트럼프가 한 말이 네. 어떻게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미국이 쪽팔리는 나라라는 걸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까라는 얘기도 네. 있어요. 왜 미국은 못된 나라고 있으면 안 되는 나라?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한국은 생기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네, 학교에서 예, 가르친다면요. 뭐 예.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예. 그 비슷한 내용이 어디 그 교육 얘기하면서 한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거는 그냥 흘러진 않는데 네. 미국이 커지는 나라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예. 미국이 독립할 때 예. 맨 저쪽에 있는 1776년 네. 그게 13주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나라 커지는 거.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완성된 것이 1898년에 지금의 미국이 완성된 겁니다. 하와이까지 미국이 된 거가.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거의 한 100몇십 년 동안 정체돼 있었는데 네. 이제 더 드리겠다는 얘기를 한 거고 미국은 예. 원래 미국 역사가 그 익스펜션이고 예. 그래서 그 미국 학자 중에서는 미국이 프란티어라는 거가 1776년의 경계선 네. 1780선 경계선 예. 이 경계선이 계속 커지는 것이 미국 역사고 그 프란티어가 없어지면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그 미국이 아닌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 프론티어 정신이란 말도 많이 쓰고. 아, 맞아. 프론티어십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프론티어십이라고 그러죠. 예.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건드리는 거예요, 트럼프가. 아,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을 더 확장시키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예. 그 얘기. 예. 요거 최근에 보니까 그 엑스에 이렇게 나오죠. 캐나다. 예. 이제 요새는 전부 다 이거로 사잖아요, 물건. 네. 이게 이 인터넷 들어가서 물건 사는데 아, 네. 캐나다. 예. 캐나다는 51번. only one left, order now. 지금 한 개밖에 남지 않아서 지금 주문하세요. 예. 예. 나도 책 전부 다 이거로 사거든요. 네. 그리고 그린랜드는 프리 딜리버리 공짜로 배달해 줍니다. 파나마우나 트럼프가 이렇게 저거 어떻게 살까 하고 쳐다보는 그 사진. 재밌네요. 그래서 저거를 완성되게 되면은 그러면 미국이 그냥 패권국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도전자가 없는 패권국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1등이었지만 지난 한 70년 동안 예. 1등은 1등이었어도 2등을 완전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예. 소련 때문에 몇십 년 동안 헤맸고 미국이 예. 6.25 때는 못 이기잖아요, 중국이나 예. 북한한테. 예. 그리고 월남에서 깨지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진짜 1등이 소련이 무너져서 1등 된다면은 미국이 그냥 쉬었습니다, 힘들어서. 예. 그냥 미국이 그래서 그때를 미국 역사학자들이 holidays from history, 네. 역사로부터의 휴일이라고 네. 얘기를 해요. 네. 이 역사의 휴일을 즐기고 있는데 테러리스트한테 맞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역사의 휴일이 끝나서 테러리스트랑 싸우다 보니까 네. 테러리스트들을 겨우 우리가 이겼다라고 미국이 이겼다라고 생각할 무렵에 중국이 다 커버렸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하고서 또 지금 헤매는 중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와서 이제 완전 제압하겠다. 완벽한 패권국이 되겠다라고 이번에 예. 선언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용어를 그냥 내 개념상으로 컴플리트 헤지모니. 네. 그러니까 누구도 맘먹을 수 없는 패권국을 네. 건설하는 게 트럼프고 예. 그걸 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짓밟는 거고 트럼프의 대한국 정책은 트럼프가 중국을 짓밟는데 한국이 무엇이냐에 의해서 다 네. 중국이 되는 겁니다. 예. 트럼프가 이 대한민국 얘를 가지고서 중국을 누르는데 끝내주는 그거다. 지금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트럼프의 네. 트럼프가 이거는 이제 취임식은 아니고 예. 취임한 다음에 그 저녁 때 전부 다 파티를 해요. 아, 예. 미국 그 곳곳에서 파티를 합니다. 예. 그걸 이노규럴 몰이라고 그래요. 예. 그 취임식
취임식하는 날에 볼이라는 게 무도회지. 무도회. 취임식 무도회를 뭐 워싱턴에는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백악관에서 하는 것을 코맨더 인 치프 볼 총사령관 무도회. 네. 거기서 총사령관 무도회인데 저것도 좀 기가 막혀요. 네. 주한미군 나오세요 하고서 주한미군 딱 화면에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딱 격려 바치고 대통령 취임 축하합니다 했더니 그 김정은은 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게 그 얘기군요. 트럼프 하와이에서 김정은. 김정은 잘 있습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하와이도잉. 근데 그 장군이 참 군인답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준비 다 돼 있고 우리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러고 이제 저거 하고서 또 다른 데 가서 이건 백악관이 다른 데 가서 또 춤을 춰줍니다. 대통령들이. 그래서 이제 대통령 축하 공연이 워싱턴 곳곳에서 열리는데 저기서 또 재밌는 얘기. 그 백악관에서만 춤추고 그냥 가서 잔 대통령이 있어요. 그래요? 그게 부시 아들입니다. 아들 부시. 아들 부시. 그 나는 취임식 날 가장 먼저 잠자리에 누운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일 춤을 많이 춘 대통령이 클린턴입니다. 그래요? 다 가서 춤췄어요. 클린턴 원래 바람기가 있죠. 바람기가 있는 사람이니까. 네. 이런 아까 뭐 미국 그래서 이제 이거 그 장면입니다. 이게 코맨더 치프볼 그러니까 총사령관 무도회. 무도회. 그러니까 거기서 주한미군 나오세요 하고 부른 거예요 대통령이. 화면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너럴 맥스웰 D 테일러 오퍼레이션 센터 이렇게 저거는 그러네요. 작전 지휘본부를 이름을 맥스웰 테일러 장군 이름을 붙인 건데 지금 현직 주한미군 저건 이제 조 마크가 8군 마크입니다. 8군. 8군 사령관이 주한미군 총사령관이 아니라 취임 축하하고 잘 있고 그러니까 김정은은 안녕하시고 대통령이 물어본 거예요. 저거 참 이게 한국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가 여기 딱 나오죠. 네, 시청자 여러분, 저도 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해서 무아의 지경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 분석 2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하나 되는 세상 월드